과학은 항하다.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항아쌤이에요. 진짜 오래간만에 돌아왔죠. 자, 항아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바로 시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강의는 조금 길지만 시험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좀 중점적으로 학습시켜드리려고 교환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 내용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와 2부로 나눠질 거고요. 일단 눈에 대한 시각에 대한 구조를 기본적으로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2부는요. 다음 오프닝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항아생각 바로 강의로 들어가 볼까요? 과학은 항하다.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항아쌤과 함께 드디어 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라고 하는 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시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학 시간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용어로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오감이라고 들어보셨죠? 오감입니다. 자, 뭐예요? 눈, 코, 입, 귀, 피부 감각입니다. 눈, 시각, 코, 후각, 그 다음에 입, 미각, 뭐 피부 감각, 촉각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청각, 이런 5가지 감각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부에서 바로 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항아쌤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좀 PDF 파일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었어요. 교환인데 예전에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선생님이 한 10년 정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책을 출판한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 한번 눈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또 과학적인 그냥 지식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마지막에 눈에 대한 기출문제 2부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오랜만에 강의를 찍는 만큼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고 시험 문제를 꼭꼭 잡아주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 자, 항아쌤만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할 거예요. 자, 강의를 위해서 선생님이 좀 장비들을 좀 샀습니다. 마이크가 벌써 2개나 달려있죠? 좀 편집까지 다 해야 되고 기획, 편집, 뭐 작가도 된 것 같고 다양한 능력을 지녀야 되는 좀 입장에서 부담감을 갖고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눈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말씀드렸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각이라고 해요. 자, 먼저 우리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근시, 그리고 또 원시. 노안? 비슷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시를 노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난시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눈이요. 굉장히 좋았었어요. 1.5까지 갔다 1.2로 갔다 1.0으로 갔다 점점 떨어지죠. 지금은 한 0.7 그래서 안경이 있어요. 안경. 최근에 좀 맞춘 안경들이 2개가 있는데 먼 게 너무 안 보여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갈 때 이렇게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근데 볼 때는 남들이 너 눈 안 나쁘지? 라고 물어볼 정도로 안경 알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무태가 너무 쓰고 싶은 거야.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배우 남자분이 무태를 쓰고 왔는데 너무 이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아쌤도 샀습니다. 어때요? 나중에 좀 예쁘면 안경 쓰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라섹 수술을 하면서 부작용이 생겼어요. 어두울 때 마치 야맹증처럼 빛을 잘 감지를 못해서 너무 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막 계단도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한 10년 이상이 되니까 더 심해져가지고 결국에 밤을 위해서 밤에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 말고 보호안경도 있어요. 보호안경 있잖아. 뭐 블루라이트를 좀 어디 갔냐? 이건가? 아무튼 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얼굴이 너무 커졌는데? 이거는 완전 잠자리 같아. 왕눈이. 그치. 어때? 너무 웃기죠? 이거는 아예 도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경이 몇 개 있죠? 선글라스는 여름에 꼭 착용을 하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생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체 신비이기 때문에 재미있다라고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게 과학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선생님이 라섹 수술할 때 저에게 문제점은 뭐냐면 이 근시하고 그리고 난시를 같이 갖고 있었어요. 자, 근시 단문이에요. 자, 근시 먼 곳의 물체를 잘 보지 못하는 눈의 이상으로서 나중에 우리 교정용을 얘기할 건데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목 렌즈를 사용을 하죠. 그쵸? 모양이 어때요? 가운데가 오목해요. 여기가 얇아요. 바깥 부분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눈이 나빠지게 되면 이거 압축을 여러 번 하게 되죠. 그쵸? 왜냐면 여기가 너무 두꺼우면 약간 그래. 그쵸? 그래서 미용 좀 보기에도 좋게 하기 위해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압축도 하고 또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도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난시, 아까 상하쌤이 갖고 있었다는 난시. 그래서 제가 라식을 못했어요. 라섹만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시가 좀 심했기 때문인데 어지러울 난자, 보통 각막이 굽어져서 생겨서 빛이 각막을 통과해. 지금 각막이 뭔지 모르죠.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요. 굴절, 그러니까 빛이 찍 직진하다가 꺾이죠. 굴절. 이런 굴절되는 한 점에 초점을 맺지 못해서 흐린 경우를 얘기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난시인 사람은 사물이 동그란 게 있다고 쳐보세요. 이게 한 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겹쳐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정하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근시와 난시를 갖고 있어서 선생님은 라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거 볼까? 원시 한번 볼게요. 원시. 원시는 뭐 어린아이들에게도 또 선천적으로 그리고 또 뭐 나중에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원시는 우리 노안이라고 하죠. 가까이 있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물이 정확하게 상이 잘 맺히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돋보기 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원시는 가까운 곳의 물체를 잘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까 렌즈 여기가 오목한 게 바로 근시의 교정용이었다면 원시는 돋보기 얘기하잖아요. 어때요? 가운데가 반대로 볼록한 겁니다. 그래서 내 눈보다 이 원시 교정용 볼록 렌즈를 쓰면 눈이 우와! 왕눈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시와 원시 그리고 노안은 역시나 똑같죠. 가까운 곳에 물체를 잘 보지 못하는 눈의 이상으로 수정체 좀 이따 공부할 거고요.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서 두꺼워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상이 정확하게 망막에 맺히지 않아서 우리가 제대로 잘 볼 수 없는 것, 뿌연 거, 막 상이 흐려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를 좀 살짝 봤고요. 자, 선생님이 감각기관에서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눈, 우리가 어렵게 보일 시자, 시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요 내용 함께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눈의 기능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거 보면 선생님 이게 뭐예요? 보세요. 눈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바깥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면에 선생님이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 왜 보여주나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눈의 구조와 기능을 알기 위해서 먼저 구조, 이름, 명칭, 과학적인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시험 찍어드릴까요? 눈, 코, 입, 귀, 피부, 감각, 오감 중에서 시험 출제율이 거의 100%가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눈의 그림은 반드시 100%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만에 선생님이 강의를 찍으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그동안 못했던 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내 자신이 느껴지는구나.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여기 뭔가 있고 여기 뭐가 있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원형으로 보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동그랗게 공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겉에 둘러싸고 있는 막, 이걸 공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구나 나와 있죠. 흰자 위에, 자, 우리 흰자 여기 보이잖아. 우리 친구들 흰자 다 있죠. 외국 사람도 홍채 색깔이 다른 거지 흰자는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 강아지들도 눈을 꽉 찌르면 이 속에 다 흰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우리 멍멍이가 이제 15살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 멍멍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포메인데요. 근데 강아지들이 눈치를 볼 때 이렇게 하다가 사람처럼 흰자가 보이면 어머 쟤 눈 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들은 싫어하시는데 얼마나 우리 강아지들은 검은 자 그 뒤편에 숨겨져 있는 흰자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눈치 보는구나 아이 귀엽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구를 보호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같이 볼게요. 이걸 뭐라고 했다? 그렇죠. 공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패드가 있거든요. 근데 좀 약간 배치가 그래서 글씨가 안 예쁠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 칠판 강의 진짜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과거 영상을 밑으로 내려보시면 선생님 온라인 강의할 때 글자 잘 쓴다. 글씨 최고다. 귀엽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자, 공막은요.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흰자위에 해당하는 안구 보호 부분으로서 여기 뭐 이렇게 공막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 홍채 바깥을 감싸는 투명막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여기가 이게 바로 홍채거든요. 홍채 같은 경우에 근육이기 때문에 넓어졌다가 즉 이완했다가 수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즉 명암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홍채의 역할인데요. 이런 홍채 바깥 부분을 이렇게 감싸는 투명한 막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거울을 살짝 깊이 이렇게 천천히 내 얼굴을 보면 뭔가 투명한 막이 보이는 거 살짝 보이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라섹 수술할 때 이 부분을 깎았어요. 이게 바로 각막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각막과 망막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 오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막, 망막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여기서 한 팁 들어갑니다. 각막, 망막. 제가 이거 오투에서 팁을 제가 드리면서 거기에 선생님 노하우가 많이 담겨 있어요. 오투. 아시죠? 그거 촬영했고 여러 차례 이제 수년간 강의했었었는데 우리 겉에 바로 이 각막 있잖아요. 망막과 다른 거 뭐예요? 글자죠. 각, 망. 그쵸? 자, 우리 가나다라 한번 해볼까요? 가, 나, 다, 라, 마, 파, 사. 가가 먼저야, 마가 먼저야. 한글 배울 때. 가가 먼저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보면 바깥쪽을 기역부터 시작한다 라고 우리가 외워주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걸 기역항 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어렵죠? 안쪽에 가나다라 망막 이 망막에 상이 맺혀야 하는 겁니다. 쉽죠? 각막은 앞쪽에, 망막은 뒤쪽에. 선생님이 학교나 학원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재미난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미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도 하는데 해줄까? 자, 이 부분이 듣기 싫고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뒤로 스킵하시면 되죠. 재미를 위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도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어떤 사람들은 각막 이상으로 시력을 잃은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과거의 시점으로 선생님 강의할 때 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각막 이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었던 어떤 드라마의 한 주인공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눈이 안 보이고 남자가 내가 어떤 드라마라고 얘기 안 하려고 이거 아무리 유튜브라도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각막이 조금 문제가 있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자가 각막을 이식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각막을 이식을 받으면 시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각막 이상으로 처음부터 이제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 그때 내 눈 한쪽이라도 떼어주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내가 죽지 않는 한 각막 이식이 원래 불법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각막 이식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죽는 걸 선택했던 드라마.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자에게 각막 이식을 하고 싶었어.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어느 날 눈을 탁 떴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있잖아. 페이스 아웃인가 뭐 있잖아요. 그 용어 있잖아요. 어두웠다 갑자기 빛이 쫙 나면서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눈을 떴어. 나에게 눈을 주신 고마운 각막을 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해 라고 했는데 자기가 너무나 따랐던 나의 친오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빠를 찾았는데 오빠가 죽었대요. 나중에 그 아이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고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잡고 운전대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하면서 내 목숨과 같이 하면서 핸들을 잡고 죽었어요. 그리고 각막을 그 여자에게 주라라는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내 각막을 그 여자에게 주게 되면서 그 여자는 눈을 떴지만 오빠가 준지 몰라요. 그런 어떤 슬픈 내용입니다. 슬프죠? 이게 바로 각막이에요. 선생님이 라섹 수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각막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검사를 다 하고 왔거든요. 각막이 두꺼운데요. 눈이 너무 나빠요. 고도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막을 많이 깎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의서를 받았어요. 선생님은 각막을 너무 많이 깎았어요. 그때 마이너스, 즉 디옵터라고 하는데 디옵터 6.0인가? 거의 안 보여요? 앞에 사람이 엄청나게 나쁜 거죠. 그래서 각막을 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수업을 한 밤 8시까지 하고 가서 야간에 수술을 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눈이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 대 맞고 지금 주무시면 어떡해요? 지금 앞에 있는 각막을 깎고 있는데 눈이 뒤집히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자면 이게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매우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받고 요즘에는 뭐 스마일 라식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눈을 뜨죠. 근데 과거에는 안 됐어요. 저 라섹 했을 때요. 다시 그것도 얘기하자면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새살이 돋아 나오게 돼요. 라식은 덮고 나와가지고 눈을 바로 뜰 수가 있지만 라섹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선글라스 끼고 커튼 다 닫아놓고 핸드폰은 당연히 못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때 수술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 라섹이랑 라식이 그렇게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수술을 해서 부작용이 좀 있어요. 비싼 거를 주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채의 바깥을 감싼 투명한 막 뭐라고 얘기했죠? 각막입니다. 이게 글씨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각막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 얼굴 보여주려고 제가 카메라 따로 켜고 그리고 이거 따로 교환은 따로 촬영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고 얘기했잖아. 선생님 동공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 줄까요? 구멍. 동그란 구멍. 자, 이 동그란 구멍을 우리 친구들이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구멍이 커졌다, 좁아졌다, 커졌다, 좁아졌다 해요. 실제로 밝은 데 나오면 동공이 작아져요. 근데 동공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공 주위에 있는 근육인 홍채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동공이 있다고 보세요. 이때 홍채가 길어집니다. 이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 구멍이 작아지죠? 얘가 수축해요. 바깥으로 밀려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이 동공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시험 문제에서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당연히 어두운 곳과 영화극장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빛이 부족하니까 빛을 끌어서 우리 쪽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멍이 커져요. 그 얘기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인 홍채가 수축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홍채라고 하고요.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이 홍채의 홍채야. 홍채의 색깔이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좀 더 갈색인 사람이 있고, 무슨 색이라고? 조금 더 짙은, 그치? 그 색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인 사람도 있고, 초록색인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클렌즈를 낄 때는요, 가운데가 투명해요. 그리고 그 주위가 바로 홍채에다가 서클렌즈의 색깔을 넣은 겁니다. 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고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는 홍채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 채가 I예요. 요거 아닙니다. X. 요거 안 돼요. 요거 생각보다 서술형에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명칭으로 따지면 여기가 홍채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홍채 사이에 뚫려 있는 구멍 말했죠. 뭐다? 뭐다? 공. 자, 빛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색깔 바꾸고 싶은데. 색깔을 이걸로 할까? 자, 봐봐. 여기 비슷한 것 같은데? 봐봐. 여기, 요 부분 있죠? 이게 동공이에요, 동공.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 그림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씩 지금 외우는 거예요. 자, 빛을 굴절시켜 상이 맺히게 한다. 아까 말했는데 여기 있다. 어디 있죠? 자, 내가 어떤 하트를 보고 있어요. 들어옵니다. 상이 여기 맺히는데 요렇게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갖고도 물어보는 어려운 학교들이 있는데 거꾸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바로 뭐다? 여기에 맺히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망막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망막에 정확하게 굴절해서 맺혀야지만 우리가 상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힌다라고 얘기했는데, 빛을 굴절시키는 망막에 상에 맺히게 하는 부분, 그래서 이건 망막이 아니라, 자, 우리 친구들 이 밑에 망막을 써드릴 거예요. 빛을 굴절시킨다. 빛이 들어와서 꺾이죠. 빛이 들어와서 꺾이죠. 그래서 상이 맺히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굴절시키는 부분 있죠. 렌즈 역할을 하는 얘 수정체입니다. 얘 수정체라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의 눈을 해부하게 되면 이 모양이 딱 되게 예쁘게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이걸 수정체라고 하고, 수정체를 두껍게도 얇게도 해줄 수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걸 바로 여기 붙어있는 선모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이 꺾여서 여기에 맺히게 하게 하는 거. 요쪽 여기에 상이 맺히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여기에 정확하게 맺히려면 상이 여기에 맺혀야 돼요. 그래서 망막에 맺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빛을 굴절시킨다 라고 되었죠. 굴절을 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해주는 거, 이걸 우리는 수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죠? 우리 친구들? 그렇지, 여기였잖아요. 요거,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는 선모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모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정체와 선모체는 세트예요. 한 팁 들어갑니다. 시옷이죠. 세트. 수정체, 선모체는 수정체를 움직여주는데 이거는 거리를 조절해줍니다. 원근이라고 얘기했어요. 멀리 있는 물체, 가까이 있는 물체에 따라서 상이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지려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선모체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수축이 되기도 하고 이완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2부에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안을 채우는 투명한 액체가 있어요. 실제 젤리 같은 걸쭉한 액체가 있는데요. 눈의 형체를 유지하게 해주는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유리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리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눈안을 채우는 다체체죠? 어이죠? 눈안을 채우는 투명한 액체, 눈의 형태를 유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각세포가 있으면 상이 맺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길 얘기를 할 거예요. 항아쌤이 어느 부분을 얘기할 거냐면요. 바로 여기예요. 요쪽 부분. 요쪽 부분인데요. 여기 망막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우리 친구를 얘기하는데요. 이쪽 망막 부분에는 바로 망막뿐만 아니라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맹점이 있어요. 맹점에 상이 맺히게 되면 우리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라고 들어봤죠?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맹점을 맹인으로 기억해서 우리가 연결하시면 항티브로 외우기 쉽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 조금 지워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이 여기 보이죠? 보세요. 잘 봐. 요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쪽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쪽 부분에 우리가 상이 맺혀야 됩니다. 즉, 우리가 망막에서 우리가 시각세포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 우리 황반도 좀 깊게 들어가고 이 부분이 고등 부분까지 가는데요. 선생님은 요 내용은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에서는 좀 찍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망막맹점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볼게요. 시각세포가 있으면 상이 맺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시각세포가 있어야지만 상이 맺히면 우리가 저게 하트다, 별이다 이런 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인지할 수가 있겠죠. 시각세포가 없어요.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었던 거 뭐라 그랬죠? 맹점이라고 했습니다. 맹점. 자, 검은색 소를 포함한 막으로서 암실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빛이 들어왔다라는 걸 인지하려면 지금 여기에 창문이 있거든요. 근데 빛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둠이에요. 근데 빛이 한 줄기 들어와요. 그럼 어때요? 훨씬 더 밝죠. 이렇게 우리 눈안은요. 검은 어두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빛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검은색 소를 포함한 막으로서 암실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막입니다. 맥락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망막 그리고 여기가 맥락막이고요. 맥락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막, 바깥 부분 공막 이해가셨죠? 그리고 여기는 시각신경입니다. 잘 보세요. 자,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들어옵니다. 먼저 어디를 지날까요? 바깥 부분. 우리가 물론 공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홍채 바깥 부분이 각막을 지나서 우리 어떻게 돼요? 동공을 지나서 그리고 수정체를 지나서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에 맺히고 시각신경을 타고 우리가 대뇌로 가서 그것이 무엇이다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특징 이거 시험에 진짜 거의 100%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다? 경로 어디 갔어? 경로를 선생님 하다 보니까 지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는 써드리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이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다. 알겠죠? 그래서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자, 먼저 빛이 있어요. 빛이 어디로 간다? 글자가 왜 그렇게 되면 펜에 여기에 클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눌리네. 빛이 어디로 가냐? 바로 겉에인 각막으로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물론 동공 쓰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가로 칠게요. 그 다음에 우리 빛이 굴절되는 수정체로 갑니다. 수정체로 갔다가 어디를 통과해? 유리체를 가서 어디에 상이 맺힌다? 망막에 맺힌다. 그 다음에 어디를 타고 간다?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 쪽에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시각세포 있는 망막에 맺혀서 시각신경을 타고 우리가 대뇌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해서 경로의 대뇌나 뭐 소뇌나 중간뇌나 간뇌나 이런 것들은 다른 강의,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하는 연습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아쌤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부분 벌써 28분이나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항아쌤과는 2부에서 만날 거고요. 2부에서는 우리가 그래요. 밝을 때, 어두울 때, 가까울 때, 그리고 먼 상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응용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성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도 다루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학은 항아다. 항아과학TV에서 만나요. 안녕.